안녕하세요, 얼룩소입니다. 본격적으로 겨울 캠핑이 시작됐는데 겨울 캠핑을 하면서 필수템인 난방을 가동하기 위해 각종 연료들이 필요로 하죠. 가스나 등유나 경유 이런 연료들을 갖고 다니기 위해선 전용 연료통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노스필 같이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들, 그리고 철제로 된 제리캔이 있습니다. 노스필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기도 하고 가운데 잔량을 볼 수 있는 반투명 창이 있어서 연료가 어떤 색인지 확인이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철제 제리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에 사용할 땐 몰랐는데 쓰면서 겉에 칠이 벗겨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주변에서 녹꽃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보면은 페인트 벗겨진 도장이 벗겨진 데 위로 녹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과연 연료통 안에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구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에가 어둡다 보니까 조금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썼는데 얼마 전에 등유를 보름 정도 보관하다가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등유 색깔이 좀 변색이 왔었습니다. 원래 등유도 햇빛을 받거나 장기간 보관이 되면 변색이 발생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철제 캔 같은 경우에는 햇빛에 노출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보름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닌데 과연 왜 변색이 왔을까? 그래서 제가 직접 철제 제리캔을 한번 오늘 잘라서 안에 부식 상태는 괜찮은지, 철제 제리캔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낱낱이 찢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카라반 밖으로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개는 제가 발전기를 사용할 때가 있어 가지고 휘발유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빨간 거 두 개, 플라스틱으로 된 거는 등유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등유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그라인더로 잘라볼까 하다가 약간의 잔유가 있는 것 같아서 화재 위험성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가위로 한번 직접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튼튼한데? 생각보다 튼튼한데? A few moments later. 드디어 다 잘랐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걱정이 됐던 부분들이 뭐냐면 등유통 요런 부분 칠이 벗겨진 데 위주로 먼저 녹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부는 괜찮을까 걱정이 되어서 호기심에 한번 이렇게 두 개를 절단을 해 봤는데요. 과연 내부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등유통의 경우 지금 현재 엄청난 녹이 피어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휴대폰으로 한번 찍으면은 내부에 온갖 부식물이 발생돼서 이런 식으로 지금 뭐가 차 있는 게 보여요. 닦아 보겠습니다. 자, 깨끗이 닦아 보려고 했는데 이러한 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녹 같은 것들이 닦이지 않고 심지어 벗겨진 부분도 하얗게 백화 현상이 오면서 부식이 왔던 흔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철제의 특성상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철제 제리캔의 경우 대부분 스텐이 아니라 일반적인 철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부분 가릴 거 없이 다 붙고 있죠. 일반 철제인데 내부에 등유, 기름으로 코팅이 되지 않고 부분 녹이 발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보면은 용접 부위,
지금 요런 스팟 용접 부위 있죠? 요 손잡이 붙인데, 그리고 요 주둥이 부분, 요런 데를 기점으로 먼저 녹이 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너트 쪽도 그렇고요. 지금 녹이 핀 걸 보면은 특징들이 일반적인 면 자체는 깨끗한 편입니다. 가공된 끄트머리, 여기 이음매, 그리고 외부 손잡이를 용접했던데 주둥이 부분, 요런 면들의 부식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그걸 기점으로 녹이 점점 퍼져 나오는 거고요. 지금 밖에가 오히려 덜 녹이 쓴 편이었고, 내부는 저도 못할 부분이네요. 이런 부분을 조금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나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네요. 등유난로는 괜찮을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아무래도 냄새가 덜 난다 하더라도 저는 철제 제리캔보단 저런 플라스틱류 제리캔을 쓰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등유통들 중에 저희가 사용한 순서대로 보면 이 등유통은 지금 한 5년에서 6년 됐고요. 그리고 이게 한 4년 정도 됐고, 이게 3년 정도 된 휘발유통이고, 이게 1년 된 등유 1년 된 등유 철제 제리캔이고, 요게 이제 한 반년 정도 된 휘발유 통입니다. 그러면은 저도 한번 직접적으로 요것들을 다 자를 수는 없고요. 이게 은근 비싸요. 그러면 한번 제일 오래된 요거 똑같은 등유를 넣었던 통이고, 얘보다 2배 정도 오래 썼습니다. 외부에서 빛이 좀 투과되기도 하고 주둥이가 크니까 한번 휴대폰으로 찍어 볼게요. 자, 지금 뭐 카메라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안에는 매우 깨끗해요. 앞으로는 철제 캔보다는 플라스틱 캔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충격적인 결과물이죠. 저도 이 정도로 심할 거란 예상은 전혀 못했습니다. 철제 캔에 담긴 등유를 썼다고 해서 등유난로가 바로 고장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등유난로는 심지 방식의 등유난로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런 구조들에게 이러한 불순물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좀 더 불완전 연소를 야기할 수도 있고 컨디션이 점점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등유통을 사용하면 어디가 제일 문제가 심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건 바로 무시동 히터입니다.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에는 연료 파이프가 엄청 얇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정비 때문에 뜯어놨는데, 아이고 좀 개판이네.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요것도 한번 탈거해서 내부의 녹은 어떤지 확인을 해보고, 아니면 내시경 카메라라도 구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등유난로에는 비교적 위험이 덜 될 수도 있지만, 왜 무시동 히터에 저런 캔을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무시동 히터의 연료 라인은 이렇게 얇습니다. 내부가 한 2mm, 3mm 되려나요? 관 내부가. 그리고 필터가 있습니다. 물론 필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러지겠지만, 저러한 불순물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첫 번째로는 연료 라인이 막힐 수도 있고, 그 다음으로는 연료 필터가 막힐 수도 있고, 펌프까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에서만큼은 철제 제리캔보다 플라스틱으로 된 연료 탱크를 사용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조금이라도 깨끗한 연료를 주입해서 좀 더 안전하고 오랜 기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철제 제리캔보다는
이러한 플라스틱 소재의 연료 탱크를 쓰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겨울을 나기 전에 연료통을 구매를 하신다면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